네, 안녕하세요. 호수의 백조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락이 굉장히 거셌던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일부 테마 종목들 그리고 로봇주들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시장 내용 한번 살펴보고 주요 이슈들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 좀 매일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아예 종목을 오늘 하나 콕 집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을 못 했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 우선 레오폴드가 파산을 했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비속어를 쓰자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게 있죠. 좀 "돈 번 거는 숨겨라. 깝치지 말자."라는 게 있죠. 이제 그 쪼끔 이건 신빙성이 없긴 한데, 월가의 굵직한 어르신들이 "야 이거 이놈 이거 제대로 한번 털어 버릴까?"라고 하면서 행동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헤지 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레오폴드 아시안 브루너 25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27 밖에 안 됐겠죠. 어쨌든 마진 콜이 나왔고 엄청난 돈을 날렸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0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진콜, 담보 부족에 따른 증거금 요구, 그러면서 시타델이 이렇게 깊이 관여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미지화를 좀 해 놨어요. 엄청나게 급하게 시타델이 전격 인수를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걸 좀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쭉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 우리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눌러 버립니다. 왜? 얘들 꼽 깝치는 거 보기도 싫고, 이거 이제 반대로 털어먹기 되게 좋은 거라는 거거든요. 과열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눌러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청산이 되는 게 어떤 의미냐? 더 이상 누를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쵸? 엄청난 금액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나왔죠. 삼성전기, 하이닉스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쨌든 과하게 누르던 공포가 딱 바뀌면서 쇼커버링이 터져 버렸고, 오늘 좀 눌립니다만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어떤 반등 분위기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엔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이자가 싸잖아요. 그래서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이자 많이 주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화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 가격이 비싼 가격이 되는 순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엔켈이 이 주식 시장에서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해 버리죠. 그럼 기존 주식은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변동성을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엔켈인데, 지금은 쪼끔 어떤 분위기냐면, 일본이 국채를 팔라 그랬어요, 미국 국채를.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엔화를 사준 겁니다. 왜? 미국이 지금 뭐에 직면하고 있죠? 금리가 고금리 현상, 그러니까 10 년물이든 장기물이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지금 어쨌든 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중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캐펙스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여러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경제에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주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이 좀 눌려졌고,
그리고 뭐 저번 주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게 마감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쪽이죠. 바로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털리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게 나온 건데, 이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신용융자가 빠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청신호예요. 너무나도 거품이 심했거든요. 특히 신용 쪽으로. 코스닥이야 뭐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코스피를 좀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신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은 뭡니까? 이미 이제 8월 3일 뭐 수출 지표보다는 AMD라든가 샌디스크라든가, 그리고 8월 11일 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이 완전히 우상향을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늘 연말, 길게 내년 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간 선거가 끝나면 늘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때쯤부터 시장이 좋아집니다. 왜? 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케빈 허씨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예측의 범위라서 뭔가 단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섹터가 뭘까?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가 되겠고. 왜죠? 아니 뭐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지금 공장 새로 짓고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뭡니까? 반도체 장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꼭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든, 아니면 D&D 파마텍이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뭔가 트리거가 하나 생기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릴 거예요. 왜 와요? 이쪽은 막고 있는 수급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빈집입니다. 빈집. 사면 사는 대로 주가 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펩트론이 지금 뭐 일라일리 쪽으로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거 숏커버링 터진 거 아닌 거거든요. 일반적인 수급에 의한 상승입니다. 그만큼 사기만 하면 주가가 튄다는 거죠. 제약바이오 체크해두라고 하고 싶고요. 지금 유럽 방산주들도 다 좋은데 우리나라 방산주들 다 분위기 좋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뿐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솔직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기업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환해지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고환율일 때 조금 이득을 못 봐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제외하고는 사실 현대, 하나 다 분위기 좋죠. 삼중도 여전히 메리트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플로팅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님비라고 하나요? Not in my front yard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가장 만만한 게 어디예요? 바다 위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 SDI도 완전히 흑자 전환했죠. 이거 뭐 AMPC라던가 보조금 1,000억 있는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턴어라운드 한 겁니다. 전부 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이죠? ESS 때문이고, 삼성 SDI는 뭡니까? 전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관련주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로봇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진 쪽으로 지금 2분기 상당히 좀 실적 미스가 있었거든요.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현대마린 엔진도 3분기부터 바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싼 영역이다 라는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오늘 꼭 이 종목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종목을 왜 제가 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나요? 2023년도에 한번 삐끗하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또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여러분 주가가 2017년도 때 주가예요. 너무 쌉니다.
시가총액이 42조 원인데 이따가 주가가 왜 안 오르는지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신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저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셀트리온의 사중 자금제입니다. 사중 자금제. 음. 이게 연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게 그 셀트리온이라 하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신하 같으신 분인데,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부분과 단점이 뭐냐면 돈을 잘 번다예요. 뭘로? 바이오 시밀러로.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다음에 셀트리온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분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건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뭡니까? 바로 이중작용제 마운자로죠, 마운자로. 그 삼중작용제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삼중작용제 이거 임상하고 이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게 어디죠? 일라이릴리입니다. 레타트루타이트. 그럼 우리가 단일, 이중, 삼중 이게 뭐냐? 자, 단일은 하나의 호르몬에다가 진행을 하는 거죠. 바로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GLP-1. 그다음에는 뭐예요? GIP. 이게 뭐죠? 두 개 같이 묶어 놓은 게 마운자로죠. 그다음에 삼중작용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글루카곤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밥을 덜 먹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에너지를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레타트루타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임상에서 최대 22%의 감량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위절제술이랑 비슷하다고 하죠.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사중작용을 진행하고 있죠. 이거 세계 최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이라는 겁니다.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카드를 꺼낸 거죠.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거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 앞으로 주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가 있죠. 셀트리온. 바로 이 내용이죠. 고수익 제품군 대형 PBM. 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려면 이게 왜 중요한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상위 PBM 이런 것들이 있죠. PBM이 뭐냐? 자, PBM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약을 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의약품을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환자예요. 그다음에 의사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어. 그럼 이 사람한테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내주죠? 처방전을 내주죠, 처방전. 의료인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의료인이랑 담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그게 약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사실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보통 사기업을 통해서 하죠. 미국 의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미국 의료 시장은 어디를 만족을 해 줘야 되냐면, 자, 의사도 만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도 만족을 시켜 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있냐면 보험사를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PBM이 바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그러니까 유통 관리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PBM 말고도 뭐 GPO라든가
뭐 wholesalers라든가 리테일이라든가 뭐 specialty pharmacy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PBM이라고 보험사 PBM이 곧 보험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PBM이라는 게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PBM이 워낙 보험사랑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관리하고 처방 목록에 의약품을 등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럼 뭐예요? 이런 데는 이 PBM이라는 데는 뭐예요? 엄청나게 제약바이오 회사들한테 리베이트를 받겠죠. 실제로 여러분 약가에 책정이 됩니다. 어. 그래서 미국 보험 가입을 보면 미국인 한 60%가 타보험에 가입해 있고요. 나머지 30%가 뭐 메디케어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 있잖아요. 이런 데 돼 있어요. 그래서 FDA 승인이 나더라도 문제가 뭐가 있냐. 포뮬라리에 등재가 안 되거나 이 티어가 굉장히 낮게 잡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안약 A에서는 이 PBM사나 어디에다가 로벨을 전방위적으로 해 가지고 1 티어로 잡혔고 B에서는 3 티어로 잡히잖아요. 그럼 이거 처방 못 받습니다. 약 안 팔려요. 이게 힘듭니다. 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여기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처방의약품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방전 써 주는 거. 이거 대부분 PBM사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둘이 보험사랑 짝짝꿍 해 가지고 PBM사랑 포뮬러리에 등재시키고 티어 높게 가 가지고 잘 팔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 개판이라는 거죠. 초자본주의적인 성격. 음. 광고도 무지하게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대형 PBM의 3 군데에다가 등재를 성공했다는 건 이건 누가 잘한 겁니까? 이거 서정진 회장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호수의 백조님, 수원님 저를 스완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스완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한테 뭐 대표님 이렇게 대표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뭐 대표입니까? 그 이거를 한번 보면 "그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안 올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누구 때문이냐? 이 회사가 큰 것도 이분 때문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좀 이분 때문도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분이 뭐가 있죠? 손해자가 있죠. 그죠? 이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상속의 문제입니다, 상속. 아드님이 2 분이 있어요. 음? 물론 뭐 셀트리온 홀딩스랑 셀트리온이랑 또 저기 그 화장품 쪽 하는 셀트리온 비상장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참 볼 때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 좀 안 봤습니다만 어쨌든 서정진이 지금 해외에 누구를 좀 데리고 다니냐면 강남을 좀 데리고 다녀요. 서진석이죠, 서진석이. 그래서 이게 2023년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신주 300만 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에나그램이라고 나오죠.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승계 준비가 되어 갑니다.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셀트리온은 저는 주가 무조건 오른다고 보거든요. 왜? 우상향하는 기업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기업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딱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승계 문제가 쪼금씩 해결이 되잖아요. 셀트리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터질 거예요. 어. 셀트리온이 지금 합병을 하면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남았어요.
제약 이거 주가 왜 안 오르는지 아세요? 이거 일부러라기보다는 못 오르는 이유가 딱 하나 밖에 없어요. 승계입니다, 승계. 이거 해결되면 주가 많이 오를 거예요.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 굉장히 애달을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승계 때문에 왜 주가가 안 오르나요? 셀트리온은 승계를 하려면 주가가 싸야 돼요. 왜? 금액이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내 100억 가치가 200억이 되면 200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상속세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합니다. 전 이거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정진 회장도 이걸 좀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 정부에 굉장히 좀 어떤 정부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에 뭡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상법 개정안에 이 상장사의 증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보수 정권으로 다음에 넘어가든 또 그대로 뭐 진보로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동은 시작을 하고 있고 오래됐습니다. 지금 서정진 회장이 해외에 다닐 때마다 자기 가장 장남 서진석 씨를 늘 데리고 다니거든요. 음. 저는 셀트리온 꼭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어요. 그냥 돈 묻어 놓고 기다리면 전 돈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들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관심 한번 가져 보셔라. 이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시장에 이만큼 주가 잘 버티는 거면 말 다 했죠. 그쵸? 뭐 해 봐야 얼마 조정도 안 받았는데 그죠? 꼭 관심 가져 보시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 좀 매일매일 좀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알테오젠 쪽이나 셀트리온 쪽에서 좀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제약바이오는 좀 더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 쪼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시장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브도 자주 할 테니까 최근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자주 한다 해 놓고 못 했거든요. 컴퓨터도 다시 새로 좀 세팅을 하고 진행 준비 끝나가니까 또 궁금한 것들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커뮤니티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좀 공유해 드리고 늘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